쇼핑몰 생존대학교 5번째 시간. 예. 쇼핑몰 생존대학교 5번째 시간. 공짜를 버려야 생존합니다. 공짜를 버려야 생존한다. 예,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뭘까요? 이거죠. 남의 돈을 벌어준 사람은 없다. 예, 어르신들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돈 벌어준 사람들 다 사기꾼이야. 예,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돈 옆에 와가지고 돈 벌어줄 테니까 투자해봐. 돈 벌어드릴게요. 공짜로 돈 벌 수 있어. 이러면은 조금만 투자하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사기꾼이다. 정답이에요. 예, 그거 자기가 하지 왜 우리한테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공짜를 버려야 생존한다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공짜 정신에 투철하신 온라인 사업자가 워낙 많아요. 왜? 내가 공짜로 시작했거든요. 예, 사실 온라인 쇼핑몰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제 월세 막 1000만원씩 내고 사람들 한 20명씩 데리고 시작을 하고 막 명확한 사업적인 플랜과 엄청난 상품 기획과 이런 것들로 유익당 하는 분들이 요즘엔 좀 많아요. 요즘엔 많은데 별로 없죠. 처음에는 그냥 혼자서 블로그 처음 해봤더니 도저히 잘 됐네. 인스타 좀 해봤더니 사람들이 날 좋아하네. 내가 유튜브 좀 해봤더니 사람들이 날 박수치네. 이래가지고 시작했던 거예요. 즉 그게 다 공짜라고 생각했고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저렴하게. 근데 그 마인드가 나중에까지 가면 망합니다. 무슨 얘기냐? 공짜를 버려야 생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택도 없는 상위 노출. 자, 공짜를 바라는 분들 중에 아직도 상위 노출 바라시는 분이 많습니다. 상위 노출 뭔지 아시죠? 워낙 유명하잖아요. 뭐 블로그 막 했더니 내가 블로그를 했더니 옛날에 무슨 키워드에 다 상위에 되고 유명한 사람들이 내 거 써줘가지고 대박 쳤어요. 진짜 바이럴 마케팅 세상 효과 좋은 것 같아. 카페 침투하고 카페 내가 만들어가지고 대박 쳤어요. 인스타 내가 이거 했더니 사람들이 막 피드 막 퍼나르고 너무 좋아요. 대박 났어요. 그래서 아직도 직원들에게 그걸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택도 없는 상위 노출이라고 하죠. 자, 그 직원의 숫자 몇 명이에요? 예. 몇 명인가요? 내가 블로그를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편백수라고 하는 아이템을 내가 팔 거야. 그래서 야, 편백수 이제 바이럴 마케팅 하면 옛날부터 잘 됐으니까 해. 야, 블로그 하루에 10개씩 막 올려. 10개씩. 이러니까 직원 몇 명이에요? 한 명. 근데 한 명이 포장도 하고 CS도 하는데 블로그도 올려. 하루 10개씩 올려. 그래서 10개씩 올렸더니 한 달에 300건이 됐어. 그래서 이야 300건 야 너 진짜 짱이다. 어떻게 그렇게 맨날 쓰냐? 라고 했더니 블로그에 한 달 올라온 게 2004건이네. 오. 카페에 올라온 게 973건이에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루에 300건이나 했어. 그것도 뭐 재수없어서 저품질 걸릴 수 있는데 그걸 잘 요지를 피해가지고 블로그 했더니 한 달에 2,000원. 이건 되게 적은 겁니다. 예. 뭐 공기청정기 67,000건씩 올라요 한 달에. 이거 거의 하루에 10개 못 써요. 하루에 한 3개 4개 써도 지쳐 쓰러지죠. 근데 그 사람이 뭐 방법이 없잖아요. 상위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양의 싸움에서 밀리는데 그래 블로그 안 되니까 요즘 인타 뜬다는데 인타 해볼까? 유튜브 한번 찍어봐. 유튜브 영상 딱 찍어가지고 야 이렇게 영상 찍으면 사람들이 막 보러 오지 않을까? 페이스북 올려. 페이스북 요즘에 페이스북 만들어야지 잘 된대 라고 해서 블로그 아니니까 블로그 가볼까? 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피드는 전세계 기준이자 하루에 50억 개가 올라오고요. 페이스북은 15억 개가 올라오고 유튜브는 500억 뷰가 뜹니다. 2018년 9월 17일 기준 코로나 전에. 예, 이건 거의 뭐 거기 바닷가에 모래에서 바늘을 찾는 기분이다 라고 뉴턴이 얘기했나요? 예, 뉴턴이 얘기하는 자기가 물리학에 공헌했다고 하는데 저기는 이 광활한 엄청난 전세계 바닷가에 모래에 바늘 한 개를 찾은 것 뿐이에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예. 천재적인 기획력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니면 왜냐 경쟁업체가 많아질수록 훨씬 톡톡 튀어야 되고 노출도가 확보된 돈으로 노출도를 확보하든가 아니면은 천재적인 기획력으로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하든가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 올 리가 없잖아요. 대표님이 그런 걸 가지고 있거나 상위 노출은 택도 없어요. 예. 요즘 같은 세상은 더더욱 그렇죠. 거의 지금 우주의 팽창 수준으로 온라인 세계가 확 팽창되고 고객들도 끝없이 컨텐츠를 소비하기 때문에 상위 노출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직도 상위 노출 바라고 맨날 블로그 쓰고 카페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위 노출 노하우를 공유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로직이 바뀌었네, 뭐 네이버 망해라,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할 동안에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 아시겠죠?
공짜가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고객의 호의, 선의는 없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의 후기를 좀 많이 받고 싶어요. 저희가 적립금을 무려 1,000원, 500원에서 1,000원 올렸는데 후기를 안 남겨주네요. 고객들이 이벤트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추첨해서 무려 다이슨 에어랩을 주는데 한 달에 한 명이나 추천해가지고 고객들이 안 들어오네요. 자, 고객들 왜 반응 안 할까요? 고객들이 착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 고객들이 착하다? 내 시간을 기꺼이 내서 적립금 1,000원 받으려고 회원가입을 하고 글을 써준다? 대표님은 그래 보신 적 있나요? 네, 없죠. 기획자님은 그래 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고객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보물 상자가 있을 때만 그걸 열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투여해요. 물론 쇼핑이라는 파트는 자발적인 호의죠. 예, 쇼핑은 내가 필요해서 검색을 하고 수많이 정보를 탐색하지만 사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 내가 후기는 내가 주는 거잖아. 스타벅스 기프티콘 2장 곧바로 드려요 를 하지 않으면 안 해요. 물건값이 10,000원인데요? 그러니까 2장 주셔야 돼요. 10,000원 이득? 이거 공짜 아니야? 이럴 때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호의가 아니라 마케팅 메시지를 주셔야 고객들이 반응을 하고 고객들이 컨텐츠를 올리고 남들 후기 저렇게 보니까 포토 후기 진짜 많네? 그 사람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기다리지 않아. 카카오톡으로 광고 메시지 연결한 다음에 1대1로 막 연결해가지고 고객님 잘 지내시나요? 해피콜인 척 한 다음에 선물 엄청난 걸 줄 테니까 상품가보다 더 센 걸 줄 테니까 제발 후기 남겨달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댓글도 확실합니다. 회원가입 적립금 3,000원 받으시려면 댓글 남기셔야 돼가지고 고객들 강제로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처럼 고객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근데 적립금 500원, 1,000원? 내가 앞으로 이용하지도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쇼핑몰에 1,000원? 안 되죠. 공짜 아닙니다. 고객들의 컨텐츠와 후기를 받아내려면 공짜를 바라시면 안 돼요. 자, 이런 경우 있어요. 또 세 번째, 공짜는 또 비싸요. 이게 공짜인데 왜 비싸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결제 라인이 좀 좁혀져요. 예를 들면 작은 업체인데 막 대기업 같은 결제 라인이 가지고 있어. 뭐 정결, 뭐 5만 원 결제 영수증 첨부 4,910원 썼으니까 뭐 그 인터넷 사업자 그 증명서 꼭 받아내 이렇게 들어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왠지 그래 보여야 좋아 보이잖아요. 그쵸? 대기업스럽고. 근데 대기업은 워낙에 도둑놈들이 많아서 그래요. 워낙에 사람이 많으니까 감시하기 위해 체계가 있는 건데 온라인 쇼핑몰은 사실 눈에 보이잖아요. 뭐 하고 있는지. 그냥 두세 명만 얘기해도 얘가 오늘 뭐 할 건지, 뭘 썼는지, 출장 어디로 간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딱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 하냐? 공짜를 찾습니다. 그게 회사를 위하는 줄 알아. 그래서 공짜 무료 폰트를 써서 디자인을 하고요. 공짜 이미지를 써서 디자인을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짜 있다고 좋아하고 박수 치고 야 그거 하면 얼마 안 해. 야 얘네들 진짜 싸더라. 야 이거 공짜인데 이런 거 몰랐어. 이거 괜찮았더니 일반 라이센스는 무료이나 이건 예시 페이지입니다. 상업용으로 쓰시는 거는 돈 좀 내셔야 되는데 혹은 상업용도 나눠져요. 웹페이지 쓰는 건 무료인데요. 이름으로 쓰는 거는 돈을 따로 내셔야 되는데 이런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폰트 회사 같은 경우는 요거를 굉장히 악랄하게 써요. 악랄하게 써가지고 그냥 일반 라이센스 막 풀어대요. 삼돌 폰트는 아닙니다. 삼돌 폰트는 꽤 괜찮은 회사예요. 그냥 폰트 회사 그 업체 이름을 제가 대고 싶은데 대진 못해요. 예,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폰트 회사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저작권 노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료 폰트를 마케터들 간 디자이너 클럽이나 이런 데 막 뿌려요. 개인용 사용 마음껏 하세요. 새로운 폰트 나왔어. 이거 어때? 혹해가지고 사. 우리 회사를 위해서 했는데 상업 라이센스는 그렇게 비싼 거야. 웹페이지도 어떤 건 쓸 수 있고 어떤 건 못 써. 그래서 나중에 전화 옵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전화하면 대표한테 전화 안 와요. 그 고객센터 전화 와서 안녕하세요. 무슨 폰트입니다. 네. 혹시 이 페이지에 무슨 폰트 쓰셨나요? 이렇게 네 썼어요. 그거 공짜로 하던데 그러셨구나. 공짜로 쓰셨구나. 근데 그 쓰셨다고 지금 얘기하셨죠. 이 녹음 모두 다 녹음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사실은 저기 상업적 라이센스가 따로 있는데 혹시 대표님 바꿔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선생님 저기 폰트에서 전화 왔어요. 대표님 뭔지 모르겠는데 대표한테는 팍 판이 바뀌죠. 대표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거 합의금 내셨는데 500만 원.
안 그러면 저희 법적 조치 데려갈 거고 며칠 내로 내용 증명과 함께 소송 들어갈 거니까 각오하세요. 이러고 딱 끊어. 그 내용 증명 진짜 옵니다. 예. 그 직원은 울면서 퇴사해요. 왜 대표는 화를 내는 거지? 왜 내가 돈 쓰지 말랬어? 막 이러면서 하는 거죠. 막 대표 그럴 줄 몰랐는데 이러고 퇴사하는 거예요. 직원도 잃고 돈만 물어내고 증거까지 남겨놨네. 물론 법적으로 가면은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소송 판결 안 돼. 그 상황이 싫은 거죠. 출석도 해야 되고 민사 걸렸고 뭐 이거 공짜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각 업체마다 솔루션이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은 카페입사, 뭐 메이크샵, 고도몰처럼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제 좀 공개돼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솔루션은 임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임대형은 어디 기속이 잘 안 돼요. 물론 카페입사가 우리나라 쇼핑몰 점유율을 100%까지 올리면 그때부터 독점을 하고 월 사용료를 얼마를 받을지 모르죠. 왜냐면 그런 짓을 구글 같은 애들이 하니까 독점을 한 다음부터는 이제 돈을 떼거지로 버는데 독점은 아직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임대형 쇼핑몰들을 저는 권합니다. 임대형 쇼핑몰 왜 권하냐? 임대형 쇼핑몰은 맞춤 제작도 안 되고 고객 데이터 접근도 못하고 그쪽에 맨날 뭐 3.4% 같은 피지 수수료도 줘야 되고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내 거 마음대로 만들고 개발자 베이스고 뭐 내가 어떤 데는 공짜라는데 카페입사는 그냥 만들기만 하고 디자인 다 무료로 네가 어떻게든 하라고 하는데 딴 데는 뭐 몇 건 클릭하면 다 만들어지더라고요. 비용도 저렴해요. 자, 그분들은 그러면 그렇게 저렴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개발도 다 해주고 몇 번만 클릭만 해 누구나 다 쇼핑몰 열 수 있게 하고 수수료도 거의 안 받는 그 회사들은 자선단체일까요? 무슨 단체일까요? 광고도 분명히 광고를 하잖아. 많은 돈을 써서 몇 번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쇼핑몰은 이렇게 만드는 거죠. 하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 이런 두 가지 업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중고차 같은 경우는 특정 솔루션 업체가 있습니다. 이 솔루션 아니면 거의 안 만들어요. 왜냐면 좀 특수하니까 뭐 매물 올리는 거나 이런 게 좀 간략하게 돼 있고 남들도 쓴다고 해서 봤는데 비용도 저렴해요. 한 20만 원에 홈페이지 만들어 드립니다. 무료입니다. 막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월 사용료 10만 원만 내세요. 다른 거 하면 디자이너 고용한다고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까지 내고 해야 돼. 우린 수수료도 안 받는데 10만 원만 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눈이 높아져. 배너 좀 바꿔야 되는데 남들 보니까 이런 배너 쓰더라. 고객님 배너 바꾼 데는 30만 원입니다. 이거 지금 카테고리 여기 관악구도 해야 되고 신림동도 해야 되는데 관악구 늘려야 돼. 고객님 카테고리 늘리는 데는 100만 원입니다. 자, 이쯤 되면 돌이킬 수가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디에 기속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요구를 철저하게 따라야 돼요. 얘가 대처가 안 되면. 근데 임대형 쇼핑몰들은 특징이 뭐냐면 누구나 들어와서 유지보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싼 값에. 그렇기 때문에 공짜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굉장히 지출이 많고 바꾸기도 이제 되돌릴 수도 없고 리뉴얼 한다고 또 수천만 원 날리는 거 예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선택할 때도 월 지출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메이크샵 같은 경우 월 55,000원 받는데 그럼 카페입사에 비교하면은 이거 너무 비싸게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끔 메이크샵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메이크샵은 실시간 1대1 상담 같은 상담 툴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쇼핑몰 처음 하시거나 특히 큰 기업인 경우에 약간 큰 기업인 경우에 CS 부분을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어요. 이메일로 던져서 언제 올지 모르는 고객센터보다는 그럴 때는 55,000원이 아깝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장단점을 보세요. 내가 비용 지출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자면 부동산하고 똑같아요. 부동산 가는데 월세 싸다고 저기 구석탱이 아무도 안 찾아오고 막 무너질 것 같고 재개발 예정인데 상가 얻으시나요? 아니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조금 적당한 유지비와 이런 것들이 적절히 이런 거 냉정하게 보셔야 되지 공짜 바라다가 머리 벗겨집니다. 네, 진짜. 자, 네 번째, 인건비는 공짜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 우리가 공짜라고 생각을 하고 너 블로그에 너 카페에 인타에 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거 동영상 찍는데 20만 원 들어요 대표님. 20만 원? 하지만 우리가 그냥 찍어 이렇게 하는 분도 있거든요. 고객 저기 상세 페이지 디자인 하는데 너 디자이너잖아. 100만 원 정도 든대. 100만 원? 너의 월급의 절반인데? 아이씨 그냥 네가 디자인해. 이렇게 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공짜인가요? 네. 인건비가 사실 온라인 쇼핑몰에 거의 많은 지출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공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짜로 하더라도 이 사람이 원래 1시간이면 일할 수 있는 거를 8시간 일하게 만든다든가, 상세 페이지 100만 원 주고 맡기는 게 오히려 이 사람이 원래 배너 만들고 하는데 이벤트 기획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세 페이지 만든다고 일주일째 하고 있어. 일주일 때 배너 기획 못해. 손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공짜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인건비는 굉장히 소중한 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즐겁게 일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그런 업무에 집중해야지, 공짜라고 해서 남들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업무에 투자, 내가 대표했을 때 이것저것 다 하던 그 마인드로 이것저것 시켜대면 사람들이 돌아버리고 나가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낮은 품질의 퀄리티의 컨텐츠가 쏟아져 나요. 왜? 업무는 많으니까 쳐내야 되잖아. 나는 칭찬받고 싶거든. 근데 결과적으로는 돈 들여서 사이트 리뉴얼 하거나 페이지를 다시 만들게 되는 뻔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5번째, 추가 인력 없는 근무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사업체가 1인일 때는, 혹시 스타트업이거나 1인일 때는 이제 잠이 없어요. 잠이 어딨어. 고객이 12시에 전화해도 받아야지. 실제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지 이 사업체에 대한 모든 것들을 빠르게 파악하게 되고, 그리고 그 파악한 요소로 인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정상 궤도로 매출을 올릴 수가 있어요. 대표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그게 1년째 했을 때 문제가 돼요. 직원들이에요. 스타트업을 하면 그 사람도 월급 받아가고 200만 원 받아가면서 이제 우리 열심히 해보자, 우리 행복해질 거야 하고 하는데 1년이 지나도 안 행복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분명히 이 업체는 매출이 늘었어. 이거는 물류도 하고 포장도 원래 다 했었지만 포장도 많이 늘고 매출도 많이 늘고 디자인 할 것도 많이 늘고 퀄리티도 달라져야 되고 CS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직원은 여전히 그걸 다 하고 있어. 사람 뽑아야죠. 예, 뭐 점심시간 때 그 설거지 하던 아주머니들 뽑듯이, 주방 이모들 뽑듯이 채워줄 사람 뽑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옛날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너 할 수 있어, 내가 그 한계치까지 해봤거든, 내가 혼자서 다 해봤거든 하면서 그 사람한테 강요를 하는 거는 그 사람 나가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회사가 다 비효율적으로 돌겠죠. 그런 것처럼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선 추가 인력을 아낌없이 쓰세요. 그게 그 사람도 우리 회사도 혹은 새로 신입 들어온 사람도 모두가 행복한 일입니다. 왜? 대표는 대표대로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거고, 직원들은 자기의 워라밸이란 게 생길 거고, 신입 직원들을 뽑으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향후에 우리의 인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되게 좋은 거죠. 약간 월 20만 원, 30만 원 쓰더라도, 혹은 100만 원 쓰더라도 그게 낫습니다. 왜? 100만 원 써서 1000만 원 더 버는 게 낫지 100만 원 아끼려고 1000만 원 못 버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공짜 마인드. 네, 이 공짜를 버려 생존한다는 스타트업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스타트업들 많잖아요. 근데 스타트업 막 으쌰으쌰하고 대학에 창업하고, 저는 그래서 사실 대학 창업 동아리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정부 정책 중에서 뭐 정부를 지지한다 안 지지한다를 떠나서 창업을 보육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왜? 창업은요 1인 모든 것들에 전지전능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떤 업계에서 오래 일하고 오랜 경험을 쌓고, 아니면 굉장히 농축되고 압축된 경험을 쌓아서 여기 내 틈새가 있겠다, 내가 혼자 나와도 살아남을 수 있겠다, 혼자 내가 돈도 없고 유입도 없고 고객도 없지만 그래도 이 아이템은 신박해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생겨야지만 창업이 가능하다고 좀 봐요. 왜? 모든 게 약하잖아. 1대 몇십만의 싸움이 되잖아요. 근데 스타트업이 망하는 큰 이유도 이거예요. 다 공짜라고 생각해. 처음에 온라인 공짜로 생각하고 사람들 노동력을 착취하고, 착취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으쌰으쌰 하니까 무료로 막 일해준다, 공짜로 다 일해준단 말이에요. 막 밤새 전화도 받고 밤새 새벽 3시에 회의하고 막 그래요. 못합니다. 이제 매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 대기업 안 가고 여기 온 거예요. 그렇게 희생을 했어. 그런데 그 희생을 계속 공짜로 강요해? 그럼 100% 망해요. 내부 분란 생기죠. 왜?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은데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언행을 안 하고 남이 행복하게 해주는 마케팅 안 합니다. 즉 그래서 쇼핑몰을 하신다면은 공짜에 대한 마인드를 좀 버리세요. 그래야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